위험에 처한 한 사람의 자국 국민의 안전은 국가 전체보다 결코 작지 않다. 이 말 뜻은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영향력이 곧 국가의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선진국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경제력을 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들이 자국민의 안전에 관련해 대응해온 그간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란 자국민과 국가에 위협을 가했을 때 다시는 똑같은 일을 못하도록 철저히 군사적 응징을 가했을 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도 세계 6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을까요? 모든 지표가 선진국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대양해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대한민국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되어 이란 남부 항구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억류 중이라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무사귀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니미츠 항모가 미국으로 귀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선박을 납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한마디로 한국을 만만히 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하지만 이란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오판인지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러한데요. 납포된 선박은 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동부 푸자이라 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환경기준을 위반해 유류오염 등을 유발해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의해 제지된 뒤 항구에 구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케미오 소속 해운사인 DMC핑은 정상적인 항해였다고 밝히면서 납포 해역이 공해였고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유발은 없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사실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이 2019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란 측은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되면서 이란 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것인데요. 즉 이란이 우리 선박 한국 케미오를 납포한 배경은 한국 내 이란 자금을 지난 2년여간 한국에서 빼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약 8조 원 안팎인데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2010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나서면서 달러 송금길이 막히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를 만들어 수출입 대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면 대금을 달러 대신 원화로 지급해 이 계좌에 쌓아두고 이란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이 계좌에서 돈을 빼서 한국 기업에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이란과 교역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꼬여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명의 계좌는 묶였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영업이 정지된 뒤 돈을 한국은행에 임시로 예치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개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이 8조 원 안팎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70억 달러 정도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동결된 후 제재를 받지 않은 인도적 차원의 의료품 수출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워낙 소규모였기에 8조 원이라는 거액을 이란이 회수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이 대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백스 대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도 받은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하는 사업인데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처리는 인도적 금융거래라 제재 사안이 아니며 8조 원 중 1,000억 원 미만의 돈을 코백스에 성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라 미국 동의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자금이 달러로 환전돼 미국 대형은행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돈을 동결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이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선박을 담보로 납포했다는 것이죠.
한미가 백신 대금 대납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미국을 믿지 못해 협상안을 걷어차면서 만만한 한국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우리 정부는 급히 한국 해군을 급파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지난 1일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은 미 군부 최고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니미츠호의 워싱턴주 브레멘턴으로 귀향을 명령했습니다. 밀러 대행이 애초 철수 명령을 내릴 때에도 미국의 합참의장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한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니미츠 항모가 계속 페르시아만 해역에 있어야만 한다며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 국방부의 판단 실수를 인지한 미국 정부는 즉시 니미츠 항모의 해역 재배치 결정과 함께 미 중부사령부는 B-52 폭격기 2대를 중동에 띄워 미국인들과 미국 시설물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과 F-35B 전투기 편대도 급파했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도 선박이 납포된 지 하루 만인 5일 새벽 청해부대 소속 4,400톤급 최영함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최영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해 즉각 임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전날 낮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납포 사항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 해역까지 전속력으로 항해했는데요. 현재 청해부대는 납포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다른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육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한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3호주 원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그해 4월 한진 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이번의 경우에는 청해부대의 단독 구출 작전은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군의 앞마당으로 소총과 휴대용 로켓 포로 무장한 해적이 활동하는 아덴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과 드론, 대한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한 이란군이 포진한 곳에서 청해부대의 군사적 활동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류선언의 구출 등 청해부대의 군사적 대응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역 깊숙이 들어가 이란의 영해나 영공에 접근할 경우 이란군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청해부대는 납포 재발 방지 및 후속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한국 캐미오가 풀려날 경우 이를 인수인계받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란에 급파할 수 있는 해군 함대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바로 급파 가능한 것이 해군 제7기동전단입니다. 이 함대의 기함인 광개토대왕급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3척이 전부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 우리가 보유한 해군 전력인 1, 2, 3 함대의 전력을 압도합니다. 제1, 2, 3 해역 함대의 포항급 초기함 울산급 호위함은 북한 해군과의 해상전을 위해 함포 위주로 건조되어 현대적인 대공, 대잠 교전 능력이 전무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체 신규 배치 중인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은 램발사 미사일이나 KVLS에서 발사하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통한 계함방공과 함께 현대적인 대잠 작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급 차이로 인해 다수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해 화력 자체는 제7기동전단에 비해 떨어집니다. 반면 제7기동전단을 구성하는 충무공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3 3척은 다량으로 탑재된 수직 발사 장치 마크 41 VLS와 KVLS를 통해 척당 수십 발의 함대공 미사일과 중국과 러시아 일부, 일본 및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이 강하고 이란에 대한 실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이란 외교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란도 한국 해군의 해군 전력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현재 이란으로 우리 정보대표단이 출국한 가운데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추가 투사 전력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 전력만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압도하지만 아직은 한국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항모 사업과 KDDX 구축함 도입 사업입니다. 경항모가 완성이 되면 앞에서 언급한 전력과 KDDX의 호위를 받으면서 공중에선 F-35B 전투기가 이들을 엄호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 지원도 강력해지는데요. PA-day 포세이돈 해상초기기와 AW-159 해상작전 헬기, 무인 해상초기기와 무인 헬기가 공중에서 정찰과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군이 정찰자산 확대 일환으로 글로벌 호크를 개조한 MQ-4C 트리톤과 같은 무인 해상 초계기와 MQ-8 파이어 스카우트도 함께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전력이 투입된다면 적성국이 도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전에 탐지도 가능해 미연에 방지도 가능해집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인해 엉뚱한 불똥이 한국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의 국민이 탑승한 선박이 납포당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항모전단과 강력한 전력을 획득해 원형에서도 전력을 투사할 대양 해군으로 거듭난다면 어느 나라도 한국의 소중한 국민들을 함부로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